이재명 1심 징역 1년형 급부상. 밤새 무슨 일이?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되는데 검찰이 죄송합니다. 법원이 오늘 이 선고를 하면서 김혜경 씨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사적 비서인 배수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범행을 부인했다. 계속 지속적으로 부인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적 비서에게 책임을 막 전가했다. 일종의 재판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법 방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법 방해를 했다. 그래서 150만 원, 구형이 300만 원인데 150만 원이면은 굉장히 좀 중하게 처벌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사법 방해.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법 방해, 그러니까 판사를 협박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법 방해를 하면은 이 징역 5년에 처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이 사법 방해에 대해서 아주 중형을 내리는 그 추세입니다. 자, 김호중 씨, 이 가수 김호중 씨, 음주병손이 사고인데 1심에서 어제 징역 2년 6개월 중형을 받았죠. 음주병손 징역 2년 6개월. 그런데 그 중형을 내린 이유,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사법 방해입니다. 사법 방해를 했다. 사고를 낸 후에 고의로 이제 술타기, 이 술을 더 마셔가지고 마치 그것 때문에 이 음주 측정량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한 거. 운전자 바꿔치기. 자기 매니저 같이 대신 하라고 하고, 자수하라고 하고, 또 이 차량 블랙박스, 그 테이블 그냥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사법 방해를 했기 때문에 법 집행 방해가 엄벌을 불렀다. 이런 분석이 나오죠. 자, 이재명은 계속 사법 방해를 해왔죠. 계속. 심지어 그전 다른 사안이지만은 위정교사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정형적인 사법 방해고, 그 다음에 내일 1심 나올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다 부인을 하죠. 고 김문계 씨 몰랐다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 국토부에서 백현동 내단계 협박이 있었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도. 그러니 그런 것들, 그리고 재판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사법방해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혜경 씨의 1심에서 그 구형량의 딱 절반을 때리면서 사법방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김혜경 씨. 그리고 전체 추세가 사법방해에 대해서는 김호중 가수 사례처럼 엄벌을 한다. 그러면은 이재명도 엄벌이 일단 예상된다. 이까지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이재명이 오늘 세레나데를 하나 불렀습니다. 세레나데. 김혜경 씨에 대해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SNS 계정에 오늘 김혜경 씨 재판받으러 가는데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 이렇게 하고, 김혜경 씨에게 귀하게 자라서 순하고 착한 당신에게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 그리고 그 대에 줄줄이 썼는데 그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사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과거에 폭행 의혹도 있었죠. 한밤중에 앰뷸런스에 실려갔는데 김혜경 씨 그때 폭행 논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확인 안 됐습니다. 그런 거 아직까지. 그리고 어쨌든 이것은 본인들의 사적인 이야기니까 놔두고, 그런데 그 SNS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에게 이 SNS에 또 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조작됐다. 보복 수사다, 표적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업무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 시킨 게 죄라면 되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 남편 업무 지원하는 비서가 아니죠. 부인 수발 들으라고 뽑은 비서죠. 그리고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직접 이렇게 가서 긁고 안 하죠. 사모님인데. 대신 법인카드 그 수령해가지고, 그 조명현 씨에게 줘가지고, 그러니까 배수원 씨가 조명현 씨에게 줘가지고, 그것을 대신 쏘도록 한 거죠. 자기 손으로 긁지는 않았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다 쓴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도 합니다.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 자, 대선 전에 이미 이것은 다 불거졌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리고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떨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 아이들. 이런 이야기에서 또 그 아이들, 그 자녀에 대해서 또 떠올리게 합니다. 마약. 죄송합니다. 마약이 아니고 도박. 그리고 성매매. 그런 의혹이 있었죠. 그리고 부인이 희생제물이 됐다. 아니,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 간용차. 이런 걸 사사람이 다 썼고, 선거법 위반해서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무슨 희생제물이 됐다. 부인까지. 자기뿐이 아니고 부인까지. 자,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자, 제가 이 썸네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징역 1년이 나올 수도 있다. 벌금형 뿐이 아니고 징역 1년이 나올 수도 있다. 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령 오늘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형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 어떤 여권의 유력한 인사와 이렇게 취재 겸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여의도 정가에 놔두는 소문이 내일 벌금 80만 원 나온다는 소문이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벌금 80만 원이면은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했던 거죠. 이제 봐주기 판결 80만 원 그 이야기가 나온다. 이게 아마 지금 판결문은 다 써놨고 이미 확정이 돼 있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 내용이 밖으로 새어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부 다 그 법관 3명, 합의부 판사 3명이 이건 절대 보안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세워놨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이런저런 추측들이 나오는데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뭐 봐주기로 80만 원 이야기가 나온다. 또 한편으로는 그때 서종욱 변호사가 한번 법대로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이재명 쪽 변호사들을 취재를 해보니까 전략이 1심에서 한 150만 원 받는 거. 150만 원 받으면은 2심에서 좀 한 털어내고 한 절반 정도 털어내고 80만 원 받으면은 클리어해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략을 또 쓴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징역 1년 가능성도 있고 그것보다는 벌금이라도 훨씬 많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거라는 게 있는데 자, 왜 제가 징역 1년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형 2년을 마친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 그리고 검사 출신 각규택 의원 이런 각규택 의원은 1년 6개월까지 봤죠. 그런데 오늘 이런저런 분석들 중에서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법관들이 정말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은 그러면 규정대로 하면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원칙대로가 뭐냐. 추상적으로는 이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선고를 하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이 법관들에게 재량권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이 양형 기준표입니다. 각 범죄 혐의별로 양형 기준표 대법원이 만든 것이 있죠. 양형 기준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 가중하는 경우, 감경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있는데 그 기준표만 딱 따라가면은
이재명은 징역 1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대법원이 정한 선거범죄 양형 기준. 이제 선거범죄도 조금 전에 김혜경 씨가 했던 것은 불법 기부 행위고, 이재명이 지금 걸려 있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죠. 그러면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선거법에서 일단은 기준 그러니까 기준으로 정하는 거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 원 내지 800만 원 벌금형. 자, 징역 10개월 이하 200만 원 내지 800만 원 벌금형. 이건 딱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형이 있죠. 자, 감형은 거짓말의 전파성이 낮거나 재질이 경미하면은 벌금 7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감경된다. 그런데 이재명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전파성이 낮을 수가 없죠. 왜?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고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서 전파성이 높죠. 그리고 재질이 경미하면, 근데 재질이 경미하지가 않죠. 대통령 선거 때 한 거짓말입니다. 고 김문기에서 몰랐다는 것은 대장동과 엮이지 않으려고 했던 거고, 백현동 3단계 상향, 4단계 상향 조정을 국토부 압력 때문이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이 김인석, 브로커 김인석과 엮여서 인허가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죠. 재질이 무겁죠.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서. 그러니 감형 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중 요소로 이제 봐야 되는데, 가중 요소. 전파성이 높고, 자, 전파성 높죠.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고,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했으면 확 퍼지죠. 바로 TV로 보면. 그러니까, 어디 방문을 해서, 아니면 거리 요새를 하면서, 이렇게 마이크 대고 차량 안에서 그냥 이야기한 거는 전파성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은, TV 생중계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전파성이 확 높은 거죠. 그리고, 전파성이 높을 경우에 가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 큰 영향을 끼치죠. 왜? 그때 대선 때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가 대장동 비리인데, 자기 대장동 비리와 관련은 없다는 것을 김문기 씨를 모른다론 말로 했기 때문에 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죠. 아, 정말 대장동과 관련 없나? 대장동 저수지 428억 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관련 없나? 김만배하고 진짜 잘 모르는 사이인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죠. 백현동 옹벽 아파트, 그것도 국토부가 압력을 행사해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준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전파성이 높은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러면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것은 가중 요소가 되는 겁니다. 감경 요소는 전혀 없고 가중 요소만 두 가지 다 맞는 거죠. 그러면 가중이 되면은 이 경우 가중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전파성이 높고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면 어떻게 되느냐? 최대 징역 2년입니다. 기준표는 징역 10개월 이하죠. 그런데 이렇게 가중 요소가 적용이 되면은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 자, 징역 2년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구형을 징역 2년으로 친 겁니다. 그냥 검사 마음에 따라서 검사가 이재명 좀 엄벌해야 되겠어. 그래서 징역 2년 한 게 아니고 이 기준표에 따라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최대치로 구형을 했으면은, 자, 그러면 이 1심 법원에서 그 절반 1년을 선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김혜경도 딱 절반. 그래서 제가 딱 절반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게 그냥 도식적으로 절반 하는 것이 아니고 양형 기준표상 충분히 그런 선고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거짓말하면 더 무겁게 처벌이 되는데, 전파성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대선 때 나와서 이렇게 좀 기상천외한 공약을 내놓고 하는 허경영 씨가
지난 대선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출마한 그 대선에 윤석열 후보와 같이 출마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그 대선입니다. 이재명도 그때 거짓말한 거고. 허경영 씨가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 보좌역이었다. 이렇게 해서 기소가 됐죠. 법원은 허 씨는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사회에 유포하거나 향후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해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 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방송 연설에서 했기 때문에 방송 전파성이 강한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징역 2년을 그러니까 최대치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확정을 한 겁니다. 구형이 아니고 대법원이 확정한 겁니다. 징역 2년 다만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3년. 자, 이 집행유예 이재명도 아마 집행유예는 붙일 겁니다. 징역형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는 이제 붙여서 뭐 법정 구속 이런 절차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징역형하고 벌금형은 결이 다르죠. 물론 100만 원 이상이면은 날아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 판결문 다 써졌고 결정이 됐는데도 민주당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 좌파 그 진영에서도 아마 벌금 한 80만 원 했을 거야. 애써서 막 그렇게 자유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은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데 그걸 민주당을 설마 재정 파산하게 만들겠어? 자, 그렇게 되니까 어제 오늘 민주당의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거 아니야. 충분히 434억 원 물어내도 재정 파산 안 해. 이것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마 제일 처음에 좀 꽤 전에 이 민주당의 재산 내역을 파악을 해서 434억 원 물어낼 수 있다. 그때 제가 파악을 했던 시점이 한 3,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어낼 수 있다. 여의도 당사가 시가가 450억, 현금이 한 410억 있으니까는 뭐 절반만 뚝 해서 물어내면 된다. 재정 파산 안 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다시 쟁점이 돼서 어제 주진우 의원도 이야기했고 오늘 또 한동훈 대표도 이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이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것은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자해, 소설을 막 해치는 자해 마케팅. 우리 이거 434억 원 이 선거 받으면은 우리 그 제1야당인데 정통 좌파 정당인데 진보 정당인데 우리 이제 알거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이 재정 파산 제1야당 정통 야당이 민주당이 재정 파산 되면은 당신 책임질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살림살이 절반으로 줄이면 된다. 지금 너무 많다. 무슨 정당이 뭐 1,000억 가까이 되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맨날 국고보조금 같은 거 받아가지고 제대로 뭐 국민을 위해서 안 쓰고 그리고 또 선거하고 나면은 또 선거 보조금, 정당 보조금 뭐 이런 거 막 받고 또 빌딩 여의도 사놓고 그것도 빌딩 가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00억 원 가까이 돈을 모은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국고에서 준 거, 선거에서 이제 보존해 준 거, 그런데 선거에서 부정을 저질렀으니까는 그 국민 세금과 다시 반납해. 근데 반납할 수 있다. 왜? 돈이 많으니까. 파산 안 난다는 겁니다. 434억 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이 500억 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 당선 무효형이 나와도 공중분해 안 된다. 자해 마케팅 하지 말라. 자, 이런 논란까지 있고, 이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이 민주당은 내일 총동원령을 내렸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5,000명을 지금 내일 서초동에 집결시키는데 이 비행기값, 버스비 다 준다. 와라. 실제로 비행기값 준다고 합니다. 다 인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더민주 혁신회의가
이재명 판결 선고 관련해서 상임위원들에게 이 더민주혁신회의라는 그 이제 단체죠. 5,000명 이상의 집회 참석을 독촉을 하면서 비용을 지원한다. 이 문자를 발송을 했죠. 현재 더민주혁신회의 중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2,000명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준다. 이렇게 하는데 회비 납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회비 납부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돈 받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은 돈 받는 그 비행기값 받는 사람은 정치자금법이 되는 거죠. 이 민주당이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반 국민 상당수를 참석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까지도 비용이 지급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령 이런 거죠. 저에게도 그 무죄 탄원서에 서명을 하라고 더민주혁신회에서 그 안내문이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연락처를 그쪽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제 민주당 출입도 하고 했으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지방에 있다. 지방에 있는데 나 거기 그 참석할래요. 그러면은 저한테 이제 여비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에게 주는 거죠. 그게 뭐 회비를 낸 사람에게만 딱딱 주는 게 아니고 원하는 그 신청을 하면서 아마 제주도에서는 비행기 티켓 보여주면 돈 주고 뭐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거는 총동원령을 내려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거는 불법적인 자금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민의힘은 또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